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태양열로 전기를 해결하고 단독주택에 살아도 난방비 걱정 없는 집. 그런 꿈의 집이 지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기존 일반 주택에 비해서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정도의 단열 효과가 있는 거죠.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걱정이 없는데요. 여름에는 거의 안 나오죠. 전기세가 거의 한 6,000원? 7,000원? 전기는 태양광이라는 게 어차피 하늘만 보는 거죠. 오늘은 돈이 생산되는 날. 에너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집.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살아가게 될 미래 주택을 만나봅니다. 서울 노원구에 가면 제로 에너지 실험주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층 건물에 85제곱미터, 약 25평 규모인데요. 제로 에너지 주택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둘러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로에너지 주택은 어떻게 만들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리털 파카 안에다가 바람막이를 입으면 오리털 파카가 외부 기온이 내 피부에 직접 전달되는 걸 막아주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바람막이는 오리털 파카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들을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걸 느끼시는데 이 집도 똑같습니다. 콘크리트 바깥쪽에다가 두툼한 오리털 파카 같은 단열재를 둘러주고 그리고 틈새가 생길 수 있는 곳곳에다가 바람막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밀 자재들을 사용했어요. 유리는 열을 잘 전달하는 창호는 고단열 성능을 지닌 삼중 유리로 하고 유리 사이사이에는 단열 성능을 지닌 가스를 넣습니다. 환기는 창문을 여는 대신 천장 곳곳에 달린 환기 시스템을 이용하는데요.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가 서로 열을 교환하면서 환기가 돼 열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에는 현재 7.3kW 정도 용량의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광은 지난 2015년 동안 5,900kWh가량의 에너지를 생산을 했는데요. 4인 가족이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300에서 400kWh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400kWh를 기준으로 본다면 1년에 4,800kWh를 쓴다는 이야기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 주택은 5,900kWh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로 에너지 주택에서 살면 어떤 느낌일까요? 박진국 씨네 가족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요. 전기료 및 난방비가 많이 드는 데다 아이한테 아토피까지 생기면서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저기 이곳에 이사 온 지 몇 달 만에 아이 아토피도 사라지고 냉난방비가 확 줄어들어서 놀랐다는데요. 이번엔 좋았다. 1층 면적이 한 18평 정도. 건평은 한 18평이고 용적률 한 전체 면적은 33평 정도. 33평. 예. 땅값을 제외하고 건물 정도에 들어갔던 게 부수적인 걸 제외하고 한 2억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건물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임을 증명해주는 패시브 하우스 인증을 받았는데요. 24시간 환기 시스템이 돌고 있어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지 않아도 늘 공기가 맑고 쾌적합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공간에 다 흡기구와 배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죠. 네. 그럼 여기는 이제 거실이니까 거실에 2개가 좀 설치되어 있고 주방 쪽에 설치되어 있고 주방 쪽에서는 어차피 음식물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쁜 공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흡기구에서 빨아들이는 거죠. 여기는 빨아들이고 예. 저쪽은 나오고. 그렇죠. 자, 이렇게 공기가 나와서 불꽃이 흔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도 문이 이렇게 빠져서 완전히 밀폐시키는 문이에요. 예. 보시면은 이 두께가 단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집들이 단열재가 보통 10cm, 즉 100mm 정도 들어가면 좀 두껍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패시브 하우스에는 이제 5가지 요소 중에서 고기밀, 고단열 요소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고단열에서 300mm의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 일반 주택에 비해서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정도의 단열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걸 보내놨더니 아줌마들하고 썰만들어. 여름에는 거의 안 나오죠. 전기세가 거의 한 6,000원, 7,000원 이 정도. 그리고 난방비는 거의 안 들고 겨울에는 뭐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50만 원 든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난방비는. 2층 단독주택 1년 난방비가 50만 원.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요. 일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난방비입니다. 우와, 여기 이 방이에요? 네, 아빠가 만들어줬어요. 아토피 때문에 예민했던 아이는 이곳에 와서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여기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뭐야? 수영장. 성경이 제일 좋아? 적게 놓으면은 순수하게 전기세만 했을 때 한 800원 선 정도. 그러면 제일 많이 드는 게 부가세예요. 그다음에 TV 수신료. 이게 제일 많이 들고 2,500원 부가세 5,000원. 그다음에 뭐 TV 전력기금 이거 포함하면 거의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내는 게 저희들은 그거 포함해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10,000원 정도씩 내니까. 태양으로 전기를 해결하고 겨울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여름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게 처마를 만들어서 작은 것 하나까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집. 앞으로 미래주택은 이렇게 바뀌어 나갈 겁니다. 제로에너지 주택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로에너지 마을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지붕에 태양광을 이용해 발전을 하고 외벽에 처마와 차양을 만들어 햇볕의 양을 조절하는데요. 차양을 나무로 만들어 디자인적인 요소를 살렸습니다. 김종일 씨네 집은 53평형 방 4개 구조로 시부모님 2분에 자녀 2 모두 6식구인데요. 식구수가 많은 만큼 가전제품도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좀 쓰기가 쉽지 않은 이런 대용량 얼음 정수기가 좀 많이 전기를 쓰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있고요. 일단 주방 안에서는 여기 지금 가전들이 다 지금 꽂아놓고 이거 블랙이 토스트, 그 다음에 커피포트, 그 다음에 이제 취사도 저희는 오로지 전기로만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후도 있고, 그 다음에 오븐 이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용도실에 또 김치 냉장고 있고 여기 식기세척기 예, 들어가 있고. 수많은 가전제품에 방마다 냉난방 시스템이 전기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한 달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거는 일반 그냥 그거 이외에 콘센트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전등이라든지 모든 전기 요금이요. 이제 태양광에서 상세하고 나오는 게 한 10,000원 정도? 저희가 지금 가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400원. 전달은 9,000원 쓰신 거네? 그렇죠. 더 적게 나요. 50평형대 집 전기료가 한 달에 10,000원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난방비는 어떨까요?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중요한 설비가 이제 이게 지열 기반 또는 지열 연계된 히트펌프라고 하는 장비고요. 일반적인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속성을 지닌 이런 설비예요. 단지 땅속에 큰 용량을 가진 그리고 일정한 온도를 가진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효율을 많이 높여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열 보일러는 지하 150m 땅속 온도가 늘 12도씨에서 17도씨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이용해 냉난방을 하는 건데요. 한겨울에도 난방비가 6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야말로 태양과 땅의 에너지를 이용해 탄소 배출 없는 미래주택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택은 어떤가요?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하면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곤 하는데요.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가 바로 결로로 인해 생기는 곰팡이 문제입니다. 아파트 곰팡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현장에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아이가 둘이다 보니
삶거나 끓이는 일들이 많다는 주부 김선경 씨. 예전 집에선 베란다나 화장실에 곰팡이가 많아 고생했는데 이곳에 이사 온 뒤론 곰팡이를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는 오래된 아파트라서 한 10년 된 아파트에서 여기 살다 왔거든요. 그래서 별로 엄청 심했어요. 조금만 난방만 막 이렇게 조금만 틀어도 막 금방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24도로 거진 맞춰놓고 살고 있는데 결론은 거의 훨씬 더 적은 편이에요. 없다고 봐야죠. 정말 화장실에 곰팡이가 낀 흔적이 전혀 없었고 외부와의 온도차로 곰팡이가 가장 많이 생기는 베란다에도 눅눅한 곳이 없었습니다. 결로의 가장 큰 원인은 실내 수증기인데요. 요리나 설거지, 샤워를 통해서도 발생하지만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양도 500ml 페트병 3개가 넘습니다. 결로를 막으려면 집안에 떠다니는 수증기를 환기를 통해 집 밖으로 빨리 배출해야 하는데요. 이곳에는 옥상에 대형 동력 팬들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환기 시스템은 집집마다 팬을 돌리는 대신 옥상에 있는 팬이 무동력 팬이었는데요. 이곳은 옥상의 대형 동력 팬으로 각 가정의 공기를 빨아올려 환기를 시켜주기 때문에 집안에서 느끼는 소음도 적고 에너지 사용도 효율적입니다. 근데 이 음악 방식은 이제 마이너스 압을 덕트를 마이너스 압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세대에는 플러스 압이거든요. 세대 플러스 압이 뭐 0압이든 플러스 압이 공동 덕트 마이너스 쪽으로 기류를 형성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덕트 외기로 이제 배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집의 부엌 환기구를 열어보니 정말 안에 팬이 없었는데요. 환기구를 돌려도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대신 냄새와 습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결로를 막는 또 한 가지 방법, 바로 창호의 기밀 성능을 높이는 겁니다. 창호에 벌어진 틈으로 냉기와 습기가 쉽게 스며들수록 결로가 잘 생기기 때문인데요. 먼저 일반 창호의 기밀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봤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새고 나오거든요. 지금 한 1분 정도 있으면 안정화되면 여기 수치가 나오거든요. 실내 압력차 10파스칼에서 지금 약 13제곱미터, 그러니까 세제곱미터 정도 되는 바람이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연기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틈 사이로 연기가 새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연구단이 결로 방지를 위해 개발한 방풍제를 시공해보았는데요. 창틀 사이에 누구나 손쉽게 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올라가다 바람이 이제 계속 불이 꺼졌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바람이 통하는 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촉 바람의 흔들림도 거의 없죠. 다시 연기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기존 창호에 비해 훨씬 스며드는 수증기 양이 적었습니다. 새어 들어오는 바람의 양도 13에서 5로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7등급 정도 나왔던 창문이 이 방풍 패드와 방풍 캡을 시공한 후에 2등급으로 기밀 성능이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이런 효과를 통해서 에너지 손실을 막을 수 있고 결로 성능에 대한 저항 성능을 높일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실내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창호 성능 개선할 수 있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창호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법, 바로 덧댐 창호를 붙이는 겁니다. 낡은 창호를 교체하려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창호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덧댐 창호가 개발됐습니다. 창호 안과 밖 온도차가 34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폴리카보네이트 덧댐 창호를 시공한 쪽과 시공하지 않은 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덧댐 창호를 댄 쪽의 온도가 3도나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존 창에는 결로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덧댐 창호 같은 경우는 열 손실을 막음과 동시에 표면 온도를 올려서 결로 성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 쉽게 창문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속 자재가 덧댐 창호라고 해당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주택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누수인데요. 그 중에서도 건물 지하의 누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최근 지하 외방수 소재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개발됐는데요. 둥근 구조물을 지하 외벽으로 보았을 때 검은 접착식 방수제가 건물 외벽의 흔들림이나 이완, 수축 등으로 찢어지거나 틈이 생겨 방수 성능이 저하되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동과 수압에 의해서 또 시공성에 의해서 방수층에 문제가 생길 때는 물이 자동적으로 새어 나오도록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시험 평가를 하게 되면 방수층의 성능 그리고 시공의 정밀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방법입니다.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밑으로 물이 떨어지면 방수제로서 적합하지 않은 건데요. 지하에 균열이 생겨 누수가 생기면 땅속에 있는 무색무취 발암물질인 라돈가스가 공기 중에 퍼져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균열이 생겨 누수가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재료가 현재 우리 연구팀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재료를 이용해서 한번 누수 차단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에서는 지하 외벽을 부수지 않고 방수제로 보수하는 공법을 개발해냈는데요. 구멍난 아크릴판 사이에 검은 누수 차단제를 시공해보았습니다. 누수 차단제가 들어가면서 점차 물방울이 줄어들고 누수가 차단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대표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공기질 결로 누수와 관련된 이런 하자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줄임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주거 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첫 번째 개선 방향이 되는 거고요. 주거 환경에 대한 질적 향상과 더불어서 그런 어떤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그리고 그걸로 인한 어떤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은 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뿐만이 아니라 주거 빈곤층인 고시원 거주자나 노숙자들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기초생활 수급자고 한 14명 정도가 이제 인력시장 나가는 분들,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던 불규칙 며칠 돈 떨어지면 나가고 주머니 좀 몇 분 있으면 안 가고 쉬고 놀고 그런 상황이에요. 항상 장거리 다니시는 아니요.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임대 아파트 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고시원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들어오세요. 이게 지금 몇 평 정도 되는 걸까요? 뭐 한 평 반? 그럼 선생님 머리를 이쪽에 두시고. 그렇죠. 겨울에 좀 추우시겠어요? 겨울에 뭐 하나씩 줍죠 뭐 그냥 보일러가 없으니까 그냥 전기장판 하나 깔고 있는 거니까. 이분은 부인과 아들을 잃고 벌써 3년째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 이곳에 들어오고 나자 쉽사리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제 뭐 그 집에 있다가 뭐 이제 뭐 처자식 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좀 맨날 그냥 먹고 그냥 하다가 비대다 보니까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술도 많이 드셨고. 그쵸, 뭐 술 그냥 부어가지고 그냥 뭐 맨날 그냥 뭐 하루씩 술로 살았다고 먹고 안 해야겠죠 뭐. 근데 뭐 어차피 뭐 더 살아야 뭐 하냐 이런 식으로. 고시원은 현재 대한민국 주거 취약계층들의 아픔과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식사는 옆 사람 피해 안 주게 최대한 조용히 해야 합니다. 밥은 그래도 좋은 밥이에요. 냉장고에 이제 김치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뭐 심지어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좋은 거 사놓은 사람은 이름표도 붙여놓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먹는 거지. 남의 반찬을 건드렸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일도 많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채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 언제쯤 이 고시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거복지연구단은 주거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이나 다문화 가정, 장애인, 노숙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주거 모델과 함께 고시원 거주자들을 위한 대안주거 모델도 만들었습니다. 한 평에 사시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2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 35만 원이라고 합시다. 밖에서 한 끼 내지 두 끼만 사서 드신다고 해도 전체 합하면 한 생활비가 9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90만 원이 일용직이건 아니면 뭐 정규직으로 하든 뭐 직업이 완전 안전한 세상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서 다 쓰거나 아니면 아주 긴축해서 절약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200만 원 모을 수 있겠죠. 그럼 200만 원 갖고 어디 임대주택을 갈 수 있냐? 명함도 못 듭니다. 그러면 다시 좌절에 빠져서 술을 먹거나 알코올로 다시 이렇게 생애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시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거복지연구단은 전국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빈 사무실들을 주목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사무실을 임대해 고시원 대안주거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현재 공실률들은 한 15% 정도, 한 18% 정도 공실률이 있습니다. 경기 자체가 규제라든지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계 경제가 하다 보니까 많은 소호 사무실들은 가장 영향을 빨리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실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실률은 조금씩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건물주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에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좋고 거주자들은 고시원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 서로 도움이 되는데요. 이분은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방 하나가 3평이나 되고 창문이 2개나 있어 채광 및 환기가 좋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 방이 여기 전체에서 가장 커요. 조금 더 커요. 0.5평 정도 더 크고 여기 이 방이 또 가장 밝아요. 창문 양쪽. 네, 양쪽에서.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방면 추워요. 약간 더울 것 같아요. 아직 더울 때는 내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더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밝은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방을 선택했어요. 현재 이 고시원 대안주거 모델에는 7명이 입주해 있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문순모 씨는 6년간 고시원에서 생활하다 이번에 이곳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기존의 고시원보다 훨씬 더 만족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들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앉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불어놓으면 끝이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넓고 옷장 있죠. 옷 맘대로 걸 수 있죠. 그냥 그냥 대궐이죠, 저한테. 그래서 이런 시설도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근데 방이 비질 않지요. 방이 비게 되면 그래도 끌어들이면 그냥 마냥 좋아하죠. 언제 이런 컵방을 써봐요. 이곳은 고시원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매달 35만 원의 돈을 내는데 그중 임대료로는 25만 원만 나가고 10만 원은 미래를 위해 적립됩니다. 건물주는 비어있는 사무실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좋고 거주자는 저렴하게 넓은 공간을 쓸 수 있어 그야말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에 있으면 이러면 꿈도 못 꿔요. 아, 그래요? 네, 고시원에서는 서로 눈치밥 먹으면서 따로 해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공동체 생활이니까 누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해놓고서 같이 먹을 수 있고 저렴하고.
공동 식사하는 공간도 있어서 시간 맞는 거주자들끼리 함께 요리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누군가의 정성이 들어간 집밥을 먹을 수 있는 데다 식사하며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들어오면 들어없어요. 고시원 사는 사람들의 로망이요. 햇빛, 집밥, 친구입니다. 예, 그걸 다 해결하는 게 바로 대한주거입니다. 예, 방마다 창이 있어서 그 햇빛 통풍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방값이 저렴하고요. 공간은 큽니다. 거기서 친구처럼 지내는 그 새로운 가족 형태의 공동체 주거죠. 이게 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제 이분들은 다달이 모으는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해 더 나은 주거 형태로 나아가는 꿈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노숙자를 위한 대안주거 모델인데요. 노숙자 공동시설에서 생활하다 이곳에 온 최병현 씨는 여기 온 뒤 의욕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고등학교 과정이거든요. 네. 고등학교 과정인데 제가 중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지금 옛날부터 이거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와서 다시 이걸 하게 됐어요. I tend to think negatively. I am worried I will make mistakes. I care about my appearance a lot. 잘하시는데요. 예? 발음 좋으신데 뭐. 아이고, I am easily discouraged. 요거는 냉장고. 뭐, 안 열어봐요. 안에 뭐 있어요? 안에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평소에 해 드시는 건가 봐요. 김치하고. 김치를 많이 먹죠. 김치를. 김치하고 고추장, 된장. 네. 제 주식은 그겁니다. 네. 최병현 씨는 과거 IMF 당시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노숙자가 되고 말하는데요. 참 이혼을 해가지고 지금 애들은 엄마가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그렇게 자꾸 자살을 하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런 데서 좀 많이 애들하고도 거리가 멀어졌고 애 엄마도 그렇고 이혼한 지는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노숙자 시설에선 방 하나에 여럿이 생활하다 보니 주저앉아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곳에서 삶의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다 같이 하면서 주로 이제 조금 제가 많이 도와드리는 편인데 그래도 직접 다 같이 하세요. 설거지도 하고 같이 또 보기도 하고. 저를 이렇게. 이거 갖고 와서요. 처음 노숙자 시설에 있던 분들이 이곳에 오면 자기만의 방이 있다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요. 방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 다시 직장을 구한 분도 있고요. 또 기술을 배우는 등 자기만의 앞날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이곳에서 얻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그 지난 잃어버렸던 그 자기를 찾는 거죠. 노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까지도 잃어버리게 돼서 그 삶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게 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씩 회복하고 다시 지역 주민으로서의 그 역할을 찾아가는 그런 기점이죠. 주거복지연구단은 옥상정원을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심을지 거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옥상정원을 만들었는데요.
한때 삶의 의욕을 잃었던 거주자들이 이곳에서 다시금 삶의 의욕을 되찾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봄철에 꽃을 보고 이러면 이제 정세가 좀 뭐랄까 이게 움푹 솟는다 그럴까? 뭐 생기 넘치는 또 삶을 살라고 꽃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사과천문을 제가 올해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요. 아, 차를? 예, 아직 신청이 됐는데 내 것만 다른 사람들 건 왔는데 내 것만 안 와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제가 여기 나가게 되면 시골로 내려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무튼 그런 거를 한번 배워봐서 키워봐서 한번 나중에 한번 작물로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단데 지금 많이 단데 몸에는 당뇨 수치를 높이지 않는 식물. 그래서 단 거 필요하실 때 드시면 되고. 어쨌든 본인이 본인 건강을 챙기신다는 거는 이제 몸과 마음이 좀 안정됐다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노숙인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우리처럼 주거가 주어진다면, 주거가 제공된다면 일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즉 우리가 동일한 지역 주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 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 환경을 줄 수 있는 주거의 모델이 우리나라에 좀 더 정착될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지역 주민으로서 온전하게 자신의 다양한 권리를 찾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노약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분명히 국가가 하는 R&D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R&D도 필요한데, 한국형 주거복지 모델이라고 그래요. 주거 유형을 개발해서요. 어떻게 주거 기준을 좀 만드는 게 좋을 것인지, 적정 주거 기준이라든지 유도 주거 기준 이런 것들 같이 R&D에서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로 에너지 주택 빌딩이라 그래가지고 또는 주택 기술 해가지고요. 노원구에 실제로 실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노원구에서는 제로에너지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임대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종합 제로에너지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2017년 10월 완공되면 생활비용은 줄어들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일반 시민들 곁으로 성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주택.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질 것입니다.